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1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선고가 4월 초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는 아주 유력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형배 등 우리 법 재판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만장일치 결론이 계속 좌절되고 있다, 난항을 겪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헌재는 탄핵 98일째를 맞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 간부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13일, 즉 목요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이 윤 대통령 선고를 금요일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문형배 스피커인 헌재 공보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문답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가 목요일에 4건을 선고하면 그 다음 날에는 선고가 없겠죠? 하고 물으니까 네, 통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자님들께서 알아서 가능성을 예측하세요. 다만 연달아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이 공보관의 말 일단 틀렸습니다. 제가 과거 판결들을 살펴보니까요. 1995년 1월 27일과 28일에 헌재가 공직선거법과 다수의 위헌 사건들을 이틀 연속 선고한 사례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살피지 못한 모양이에요. 물론 그 판결과 이 판결은 성격은 다릅니다. 아무튼 들으신 대로 이번 금요일 선고는 없다고 헌재 측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선고일은 대체 어디까지 밀리는 것일까요? 좌파 언론들은 늦어도 내주 금요일, 즉 21일 안에는 선고가 날 것이라는 희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선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또 데스크들 사이에서는 그 다음 주, 즉 28일 금요일까지 갈 것이란 견해가 많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따른 민심 변화가 매우 심상치 않고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들은 이 탄핵 반대 비율과 윤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직위원 판사의 판결을 계기로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또 불법성, 그래서 이것에 따른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 중인 것도 큰 변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이 국민의힘 측은 이 변론 재개 신청이 선고 일정을 늦추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만 40혁의 헌재 입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일부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론 재개 신청은 직접 하지 않고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공수처에 의해 오염된 이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의견서만 헌재에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때문인데 저도 이 방안이 더 실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중당 창당 멤버였던, 그러니까 진보의 아주 대표적인 인사였던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 이후에 보수로 전향을 했죠. 이분이 40혁은 내가 운동할 때부터, 이 좌파 운동할 때부터 잘 안다. 그는 철두철미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서 절대로 헌재 재판관이 돼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우리법 재판관들은 어떻게든지 만장일치 결론, 내심으로는 만장일치 인용을 유도하려고, 이거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도저히 여의치가 않자 다른 재판관들이 그거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지금 산적한 이 심판들이 많은데 일단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것부터 좀 미뤄진 안건들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나섰다고 해요. 그래서 좌파들도 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론이 오가니까 일단
머리 아픈 건 좀 뒤로 미루자, 이런 합의가 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정말 황당하게 탄핵된 애꿎은 간부검사 2명의 탄핵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의 비리 조사를 했다. 대통령 관저공사를 부실하게 감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왜 불구속으로 기소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죄를 그냥 뒤집어 씌운 조작 탄핵이라서 이거 선고 하나 마나 기각이 돼야 마땅한 사건들입니다. 사실 지금 헌재가 가장 시급하게 판결해야 할 이 재판 따로 있죠. 윤 대통령 사건 말고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바로 90분 만에 변론을 한 번에 종결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선고입니다. 이건 쟁점부터가 말이 안 되는 정치 탄핵이기 때문에요. 기다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당장 내일 아침에 심판을 해도 이거 기각이 마땅한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권은 다음 주에 헌재의 제1선고는 한대행 선고가 돼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요구 싹 무시할 우리 법 우위의 헌재, 이게 대통령 석방 전에만 같아도 싹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 석방으로 말씀드린 대로 급변한 민심과 여론, 그리고 직위원 재판장의 현명한 판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기다가는 절차적 하자 또 지적을 당할 거고요. 그 민심의 거센 항의는 어쩔 겁니까? 그리고 또 졸속이란 논란에 휩싸여서 더 거센 역풍을 맞을 게 지금 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재의 대통령 선고는 3월 말, 제 견해로는 4월 초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력 신문들 몇 군데가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4월 초까지도 갈 수 있다. 4월 18일 날 그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물러나야 되니까 적어도 4월 초까지는 결론을 내야겠죠. 그들로서는 최악인 상황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이 2건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 건은 직접 나갔고 한 건은 대리인을 출석시켰습니다. 오늘 재판은 하지 않았지만 3월 26일에 지금 선거법 2심 그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거 100% 유죄거든요. 이건 유죄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4월 초에 대통령 선고가 나온다는 뜻은 이재명이 2심을 받으면 민심은 또 변해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순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기각이나 각하 확률, 대통령이 복귀할 확률은 100%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3명의 단식 돌입, 광화문, 천막 농성 등으로 투쟁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략을 나름 치밀하게 짜고 있고 대응도 차분하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직위원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만들어주다시피 한 이 대통령 석방에 취해서 전열이 느슨해진 건 아닌지, 벌써부터 승리 분위기에 도취된 건 아닌지 냉정하게 지금 돌아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라 신발끈을 더 바짝 조일 때입니다. 아직은 살 얼음판 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